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세종 FM 98.9MHz 이재민 박사의 정책살롱 14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대전세종연구원 이재민입니다. 프랑스어로 거실을 뜻하는 살롱은 과거 우리의 예술과 일상에 관한 이야기를 편안하게 나누었던 공간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살롱은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산출되는 결과물, 정책의 실천들을 우리 시민께 편안하게 들려드리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주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를 모시고 이 연구의 시작과 동기, 내용과 맥락, 가치와 의미 등을 여러분께 쉬운 언어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대전세종연구원 문화정책과 지역학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이재민이고요.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세종 FM 98.9MHz 이재민 박사의 정책살롱입니다. 보이는 라디오 세종 FM 유튜브 채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내 동지역인 행정복합도시는 환상형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환상형 구조라 하면 도넛과 같은 모양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도넛처럼 빵이 있는 부분은 이제 주거와 상업, 교육과 행정시설을 들어서고 가운데 부분은 열린 공간이라고 합니다. 즉 오픈 스페이스라고 하면서 자연 녹지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세종시의 오픈 스페이스에서도 원수산, 전월산, 장남평야와 같은 생태 자원에서부터 국립세종수목원, 이응다리, 세종호수공원, 중앙공원 등이 조성되어 있어 누구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고 세종호수공원과 국립세종수목원 같은 경우는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었고 이응다리는 로컬 100 야간 명소로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그 열린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바로 정책살롱 첫 회도 출연해 주셨던 저희 연구원의 서재회 박사님께서 다시 한번 출연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청취자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에서 정원도시 그린인프라를 연구하고 있는 서자유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서자유 박사님께서 저희 정책살롱을 찾아주셨습니다. 서자유 박사님은 이제 저와 같은 연구원 세종연구실에서 세종시의 정원도시, 공원, 녹지 정책을 연구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오늘 나눌 이야기 주제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우리 세종시의 랜드마크인 중앙녹지, 그 세종호수공원과 중앙공원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도 세종호수공원, 중앙공원을 가끔 운동하러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라 참 기대가 되는데요. 박사님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연구했던 세종호수 중앙공원 활용 현황과 서비스 평가 연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구의 제목과 다르게 조금 더 쉽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목을 중앙녹지의 이야기, 시민들이 사랑하는 공원, 우리가 그리는 공원의 꿈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네. 이 사진이 제가 처음 중앙공원을 답사했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요. 이 노 부부가 두 분이 이렇게 앉아서 호수를 바라보시면서 휴식을 취하고 계신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편안한 곳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예쁘네요. 네. 먼저 이제 중앙 녹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곳은 세종 중앙 녹지라고 부르고 세종 호수공원과 중앙공원 1단계, 2단계 그리고 국립세종수목원이 함께 어울려 있는 곳입니다. 세종중앙공원 1단계가 2020년에 개장을 했고요. 세종호수공원이 2023년 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공원 2단계가 2027년 조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점으로 작년에 이곳의 관리 주체가 좀 변경이 되었는데요. 세종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네. 먼저 이 중앙녹지가 굉장히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세종시가 아주 큰 국제 공모를 3번 거쳤습니다. 네. 첫 번째는 도시 개념을 국제 공모한 거고요. 네. 그때의 주제가 The City of the Thousand Cities라는 제목이었고 네. 그리고 중심 행정타운에 대한 국제 공모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심 녹지공간 국제 공모가 있었는데요. 이곳이 저희가 지금 설명드리는 대상지죠. 네. 주제가 오래된 미래라는 곳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사용하시고 있는 이 중앙녹지는 단연 세종시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죠. 네. 시설 부분이라던가 활동 부분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행사를 진행하는 거나 연계 행사를 또 진행하는 거에서 중요한 세종시의 행사들은 모두 이곳에서 개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곳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도시계획 시설이고 여기 안에 있는 개념과 목적과 시설에 따라서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앙 녹지는 지금 시민이 공공공간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어떤 좋은 공간이고 아직 실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곳이 이제 우리 시민들의 과제로 그리고 저 같은 연구자들의 과제로 남아있는 곳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공원의 서비스를 한번 진단해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운영을 잘해야 되나 이런 연구를 진행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민들이 이곳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나 한번 좀 파악을 해봤는데요. 네. 먼저 시민들의 활용 분석을 했습니다. 국내 이동통신사의 데이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용객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나를 봤는데요.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달은 10월이었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외지인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찾아주시는 곳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세종의 랜드마크이기도 하지만 네. 이 충청권의 랜드마크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용자가 30대가 가장 많았는데요. 30대라고 하면 또 어린아이를 같이 동반한 가족들이 많이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용자 만족도 평가를 좀 해봤습니다. 세종 시티앱을 통해서 600여 분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이곳을 어떻게 이용하시나 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방문 목적으로는 휴식과 산책을 위해서 가장 많이 찾아주셨고요. 그리고 아이들과의 놀이, 가족 단위로 많이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아하고 오래 머무는 공간은 1위가 수변 시설 주변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원이나 숲 공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압도적으로 녹지 공간, 그늘이 부족하다 이런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는지를 좀 평가를 해봤는데 활력 점수, 안전 점수, 쾌적 점수, 접근성 점수, 지역 중심 기능 점수가 모두 다 굉장히 높게 나왔고요. 특히 안전 점수와 쾌적 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주셔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공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주관식으로 이렇게 문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 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좋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한 응답을 제가 워드 크라우드로 만들었는데요. 일단은 수변 시설의 활용성을 높이고 녹지 공간들을 확충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리고 휴식과 산책을 위한 그런 부분에서의 관리를 꾸준히 해야 될 필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의 시설을 좀 더 개선하고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그다음에 주차 공간 시설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관리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공간 서비스를 평가해 보았습니다. 지금 호수공원에 이런 시설들이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고 네. 중앙공원에도 이런 시설들이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공원들을 방금 보여드린 서비스 공간들을 어떤 활동의 동적인 또는 정적인 공간,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로서 이 시설로서의 어떤 이렇게 매트릭스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활동면에서 굉장히 좀 정적이고 정신적인 공간이 대체로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심 공간인 호수 주변으로 좀 활동성이 좀 낮게 나타나서 그쪽에 조금 액티브한 공간들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교양시설로서 어떤 분수나 기념시설 외에 조금 다양성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생태 교육이라던가 자연속 문화 활동도 좀 필요해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편익이나 관리 시설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것도 좀 구축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용자 활동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원에 굉장히 다양한 공간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 이제 신체 활동에서의 어떤 강도 정도의 공간들로 만들어져 있는지 제가 비활동 휴식부터 고강도 운동까지 공간들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이 공원은 잘 아시다시피 운동 공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강도별 또 그룹별 활동이 굉장히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박사님도 가보셨겠지만 워낙 큰 공원이라서 맞습니다. 이게 이동형 활동이 좀 많이 요구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들어가서 어디 이동하는 걸 좀 지쳐하시는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2단계 완공이 되면 더 큰 공원으로 바뀌잖아요. 네. 네. 그럴 경우에는 효율적인 이동 수단도 좀 도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굉장히 잘 이용되고 있고 잘 구성되어 있지만 굳이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을 찾자면 어떤 특수 그룹을 포함한 전 그룹이 참여가 가능한 운동을 좀 네. 추가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연구자로서 제안을 좀 네. 드립니다. 그리고 안전사고도 분석을 해봤는데요.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은 시설관리 미흡으로 인한 것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고 유형으로는 넘어지는 게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동선이 교차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 상태를 조금 더 파악을 해야 되고 좀 동선을 분리하는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발생 장소로는 산책로, 앞에 사고 유형과 마찬가지로 부딪히거나 넘어지는 것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밀하게 좀 관리 대상으로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 시설공단에서도 이 부분을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시설공단의 직원분들께 실제 관리자 입장에서 이 공원이 어떤지 공원 서비스의 물리적 평가 항목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요. 네. 먼저 문제점과 장점 둘 다를 이제 여쭤보았습니다. 접근성 부분에서는 대중교통이나 버스 정류장이 부족했고 네. 주차 공간이 부족했고 네. 그다음에 장애인 시설도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쾌적성 부분에서는 휴지통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잘된 부분은 화장실이 청결하게 잘 유지되고 있다. 네. 그리고 안전성 문제에서도 지금 CCTV와 같은 문제들, 그다음에 조금 그 시민분들께서 조금 부주의하게 의도적인 파손을 했을 때 이제 관리자 입장에는 굉장히 좀 힘드신 그쵸. 부분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편의성 부분에서도 앞에 그 시민 설문과 마찬가지로 수목이나 그늘, 그다음에 식은 판매 시설이나 이런 서비스 시설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활동성 측면에서도 안전 문제가 되는 것들을 좀 관리해야 된다. 이런 네. 이야기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분석들을 좀 해봤는데요. 일단은 시민 활용 분석 결과 방문자들이 이제 이용 편익을 좀 높여줄 필요가 있고 그 중에서는 녹지 시설, 그다음에 휴식 시설이나 판매시 같은 서비스 시설들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어떤 공원을 만들어 가야 되나 이런 중요도를 좀 제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네.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다양하게 접근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이제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 어떤 게 중요하고 네. 이용자 측면에서 중요하고 관리 운영자 측면에서 중요한지를 보았을 때 이제 제가 보았을 때는 가장 우선은 안전과 공공 질서 네. 이건 빠질 수 없는 부분이죠. 네. 그 다음에 공원이기 때문에 휴식과 활동, 그 다음에 자연환경 이게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에서 제시하는 이 공원의 비전과 전략은 공원 서비스 시대를 열어갈 정원 도시의 중심을 만들자라는 네. 것입니다. 워낙 의미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의도인지 이제 여러분들도 다 공감을 하실 것 같고요. 네. 지금 2단계 준공 전인 단기 기간에는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실천을 해야 되고요. 네. 이제 2단계가 개장되는 2027년 이후에는 도시공원 프로그램이라던가 도시 상징 문화 경관벨트를 완성해서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을 잘 벨트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네. 생각됩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좀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전략 과제들도 좀 제안을 해드렸고요.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제가 마지막 답사를 했던 공간입니다. 네. 네, 제가 이렇게 뒤에서 서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여기 가면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이 문구가 있는 언덕이 있습니다. 네, 중앙공원에. 네. 이 문구가 주는 상징성처럼 이 공간은 세종 시민 여러분들의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재미있고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구상해 나가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사람 사는 세상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굉장히 호수공원과 중앙공원에 대해서 촘촘한 정보를 또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박사님과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신도시마다 이렇게 뭐 호수공원이나 중앙공원 같은 그런 공간들이 다 있는 것 같았었는데 사실은 뭐 편의상 중앙녹지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세종시는 좀 특별하게도 이곳이 좀 국제 현상 공모를 통해서 디자인한 곳이라고 하니까 더욱더 좀 자부심 있는 것 같은데 뭐 대단한 공원 맞죠? 네, 맞습니다. 어느 도시나 중앙공원, 호수공원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이 네. 세종의 중앙녹지는 국제 현상 공모를 2007년에 했는데요. 네, 무려 25개국 92개 작품이 접수가 됐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국제적인 관심을 받았던 곳이고 그리고 그 중앙공원 2단계 보면 그 장단평야를 존치한 것도 네네. 굉장히 혁신적이고 그렇죠. 네. 그런 개념들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네. 사실 근데 현상공모 당선이 이렇게 선정이 된 게 18년 전이거든요. 네. 그리고 중앙공원 2단계는 아직도 지금 뭐 이렇게 공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당선에 되었던 그런 콘텐츠의 방향, 즉 콘셉트나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지거나 뭐 변경될 걱정은 안 해도 될까요? 네, 현상 설계가 되고 나서 변경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좀 생기기 마련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현상 설계나 이제 그 다음 단계인 실시 설계나 조성이 되면서 좀 변경이 되는데요. 네, 네. 왜냐하면 이제 현상 설계는 큰 맥락에서 지역의 맥락이라던가 네. 대상지의 장소성을 중심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거고요. 네. 실시 설계는 관련 기관들하고 협의도 하고 네. 세부적인 공간 여건에 따라서 이제 변경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지만 원래 본래의 컨셉은 유지를 하기 때문에 네.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아, 네. 그렇다면 세종시 중앙 녹지에서 중요하게 남은 컨셉이나 변경된 부분들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먼저 남겨진 부분들부터 말씀드리자면요. 네. 지금 우리 세종시의 핫 이슈 네. 정원도시 박람회 네, 네. 네, 이 개념이 현상 설계안에서부터 담겨 네. 있었습니다. 그 현상 설계가 공간 계획도 들어가지만 네. 이 공간 안에서의 프로그램도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 정원도시 박람회가 들어가 있었고 그다음에 국립수목원이라던가 도시 휴양센터, 네. 문화 컴플렉스, 네. 국립박물관 단지 이런 네. 계획도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 지금 하나하나 네, 만들어져 가고 있으니까 되게 신기하죠. 네. 네. 아우 신기하네요. 그럼 변경된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변경된 부분은 가장 크게는 네. 지금 중앙공원 1단계의 남측이고 또 이응다리 북측을 지나는 도로 네, 있잖아요. 네. 그 도로가 국지도 96호선인데요. 그렇죠. 네. 당초 안에는 원래 이 도로가 없어져야 되고 큰 하나의 녹지를 네. 이뤄야 되는데요. 네. 지금 이 국지도 96호선이 존치하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걱정은 이게 아무래도 공원 간의 연결성을 그렇죠. 좀 방해할 거라고 네. 좀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도로가 사용량이 좀 많아가지고 존치한다고 저도 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공원 간의 그런 연결성 문제도 좀 있는 것 네. 같네요. 네. 설문조사 시민들 설문조사를 보니까 이제 이 공원을 산책하고 가족들의 휴식 공간으로 가장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그늘과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도 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녹지를 확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유난히 세종시가 나무가 잘 안 자란다는 그런 환경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네네. 워낙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죠. 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썰이 있는데 뭐 원래 논흙이라서 물 빠짐이 안 좋다. 네. 그다음에 공사할 때 흙 속에 폐기물을 넣어서 막 그렇다. 이런 이제 확실하지 않은 여러 가지 썰들, 카더라 썰이 많은데 네. 시청에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네. 네, 사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던 것 같은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쉽게 이렇게 해결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이 문제의 원인과 진단을 이렇게 좀 하고 해결을 하기 위해서 시의회에서도 좀 굉장히 네.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상병원 의원님께서 예산을 특별히 책정을 해주셔서 네, 네. 시청에서 공원하고 가로수 정밀 진단 용역을 이렇게 발주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지 않는데 세종시는 워낙 녹지가 소중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방면에서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용역 결과에 따르면 소문을 둘러싼 그런 토양의 물리적인 문제만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네. 네, 가로수 공간의 공간 협소 문제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식할 때 뿌리분에 묶은 그 고무줄이나 철사를 제거 안 한 것도 또 발견되고요.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워낙 복합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정밀 진단을 통해서 이런 원인들을 좀 찾아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에 따른 네. 해결 방법도 좀 다양하게 좀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요. 네. 워낙 많은 계획들이 있지만 네. 그러니까 쉬운 한 가지 예로 지금 네. LH 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네. 5, 6 생활권 부분은 네. 지금 아직 그 계획이 저희들의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요. 가로수 녹지 공간을 좀 더 넓게 네. 이렇게 설계 변경을 해주실 수 있도록 지금 이 의견이 전달되어서 반영되었습니다. 네. 그런 계획들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공간은 이제 산책하고 운동하는 공간 외에도 여러 가지 공간으로 쓰일 수 있겠는데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공원이 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박사님이 전공이신 콘텐츠죠. 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계획가들은 공원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놀이터로 이렇게 계획해드린 것인데요. 네. 실제로 노는 사람들은 시민이잖아요. 그럼 이제 재밌게 잘 노셔야겠죠. 네. 박사님 여기서 뭘 하고 놀고 싶으세요? 함께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도. 네. 이게 사실 이런 것들을 어떤 공간으로 유도할 수 있는 큰 단위에서의 어떤 공간 컨셉들은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네. 이 공간보다 더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은 시민들이 만들어 가셔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곳에서 많이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좀 재미난 것들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자연학습도 좋고 네. 축제도 좋고 네. 정원 활동도 참여해 보시면서 네. 이런 뭐 같이 협의체도 만드시고 시민 참여의 운동도 해보시고 네. 이런 걸 하면 좋겠습니다. 이 공간이 이제 시민들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얼마 전부터는 사실 뭐 낙화 축제라든지 뭐 세종 축제 일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중앙공원을 활용해서 네. 뭐 진행되기도 하고 이제 2027년도 뭐 충청권 세계유대회 같은 폐막식도 이 부분을 좀 활용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공원들이 자연녹지 공간에서 벗어나서 이제 복합문화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함께 듭니다. 네. 콘텐츠가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연락을 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그 유대회 관련된 과제도 박사님이 진행하셨잖아요. 네, 제가 그리고 하긴 또, 했습니다. 네, 네. 다른 지역은 다 경기장 안에서 이렇게 네. 폐쇄된 공간에서 하지만 우리가 또 잘 드물게 이 오픈 스페이스에서 네. 개최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으니까 네. 뭔가 또 특별한 이벤트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네. 최근에 그 작년에 열렸던 파리 올림픽도 개막식을 네. 또 센 강에서 했던 것도 있고 이제 닫힌 공간이 아니라 이런 열린 공간을 활용한다면 시민들이 더욱더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도시명 축제가 되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도 저는 좀 그 마음으로 그때 연구 과제를 좀 했었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뭐 사실 정책 살롱의 첫 회도 나와 주셨어요. 우리 박사님께서. 그래서 나와 주셨었는데 최근에 이제 좀 신상의 변화가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세종시를 떠나서 이제 새로운 곳에서 광주로 아마 가시는데 전남도로 가십니다. 전남도로 가시는데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하실 텐데요. 그간 이제 세종시에 계시면서 소회등 말씀 부탁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 달까지 대전 세종연구실에서 근무를 하고요.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됐는데요. 조경학 박사로서 세종에서 일한 것이 굉장히 자부심이 좀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세종시는 녹지율이 전국 1위의 녹색 도시인데다가 중심부에 거대한 녹지를 가진 중앙 녹지도 있고요. 그리고 기네스북에 등재된 정부청사 옥상정원, 네. 그리고 국내 유일하게 도시명 국립수목원인 세종수목원이 있는 도시입니다. 네. 그야말로 뭐 조경가의 입장에서 보면 미래형 그린 인프라가 작동하고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사랑하는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를 위해서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보람 있고 뿌듯했고요. 네. 앞으로도 세종이 추구하는 정원 도시가 국내에서 가장 선도적인 모습으로 네.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 갖겠습니다. 네. 비록 이제 세종시를 떠나시겠지만 세종시에 대한 관심은 지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14번째 손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살롱에 출연해주신 소감과 함께 클로징 때 나갈 신청곡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재민의 정책살롱 첫 회 게스트로 네, 나왔었는데요.
박사님이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고 해서 네. 이제 워낙 바쁘신 분이고 워낙 이렇게 주변에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 네. 이 에너지를 또 나누시는구나 해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도 굉장히 대단해서 박수를 네, 감사합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구자의 입장에서도 이런 결과물들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다는 게 또 좋은 기회여서요. 네. 그 부분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신청곡은 네, 길병민의 마중을 신청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방송을 시작할 때 다들 뭐 할 수 있겠어라는 의문이 많이 가지셨을 겁니다. 저 또한 좀 그랬었고요. 사실 이 방송을 좀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섭외입니다. 섭외. 그래서 아무래도 공공기관에 계시다 보니까 이런 언론 매체에 나온다는 게 좀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방송이 좀 빈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서재 박사님께서 동료 박사로서 믿고 지지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도 참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세종에서의 기록들이 좋은 서로에게 자양분이 되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서재 박사님께서는 이제 떠나시지만 세종시는 계속해서 정원도시라는 브랜드를 정립하고 강화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서 좋은 도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모두가 합심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98.9MHz 이재민의 정책살롱, 저는 진행자 이재민이었고요. 보이는 라디오 세종 FM 유튜브 채널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정책과 연구를 쉬운 언어로 들려드리겠다는 약속과 함께 신청곡 듣겠습니다. 서재호 박사님을 배웅하는 자리인데요. 신청곡은 마중을 또 선곡해 주셨습니다. 윤학준 곡 허림시의 마중을 길병민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너무 멀어 올 수 없다면 내가 갈게 말 한마디 그리운 저녁 얼굴 마주하고 앉아 그대 꿈 가만 들어주고 내 사랑 들려주며 그립다는 것은 오래전 잃어버린 향기가 아닐까 사는 게 무언지 아무 못하니 그리워지는 날에는
소리